만들기 어려워도 제대로 중개업을 할 생각이 있다면 뭐에 집중해야 돼요? 자, 그 당시에는 그딴 거 생각 없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솔직히 얘기해서 매매계약서는 써봤나? 안 써봤지? 첫 계약이 매매야. 어우, 또 양타? 나름대로 또 얼마나 흥분했다고 또. 네. 자,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욕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아, 정말 죄송해요. 근데 사실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할 줄 저도 몰랐어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였으나 결국 욕은 내가 먹고 있더라고. 자, 이쯤 되면 그 사장님은 이제 신경질을 있는 대로 대고 나가시고, 제가 꼭 이 사모님이랑 통화가 되고 나면 연락드릴게요 했더니 뒤도 안 쳐다보고 나가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 전화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야, 너 내 전화 왜 안 받아? 너 전화 왜 껐어? 야, 너 6억 4천에 판다며 라고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노 게이지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밥도 안 먹고 전화합니다. 언젠가 전화 키겠지. 언젠가 전화 키겠지. 네, 그래서 계속 전화해요. 안 키더라고. 하루 종일 꺼져 있더라고. 그러다가 저녁 11시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 퇴근을 안 했단 얘기예요, 제가. 11시 정도 됐는데 전화를 딱 눌렀는데 신호가 가는 거야. 디리리리링. 깜짝 놀랐어. 일단 신호가 갔다는 얘기 뭐예요? 전화가 켜졌다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모님이. 자,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야, 너 내 전화 왜 안 받아? 라고 해야죠. 그러면 제가 실제 전화 받았을 때, 야, 너 내 전화 왜 안 받아 했을까요? 혹시 아니면 사모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했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래. 그게 중개야. 그게 중개라고요. 제가 가불병장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자존심 이빠이 내세우고 중개업 하시려면 해야 돼. 야! 너 왜 전화 안 받았어? 해야지. 못한다니까. 못한다고. 사모님 무슨 일 있었어? 왜 안 받으셨어? 그랬더니 오히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거기서 더 신경질 내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을 땐 이유가 있어서 안 받을 왜 자꾸 전화하냐고 신경질 내는 거예요. 전화 켜고 놀랬대. 지금 장난해? 그럼 장난하냐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신경질 내더라고요. 그래서 네, 죄송하고요. 아니 지금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내가 죄송하다 그래야 되는 거야 지금? 약속은 누가 안 지켰어?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누구예요? 매도자가 약속 안 지켰죠? 근데 봐봐, 나는 매수자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매도자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난 뭐야 도대체? 제가 중개업에 대한 가장 큰 첫 번째 회의가 들었던 게 시대가 그때예요. 그때 잊을 수가 없어 그 시절을. 그래서 죄송해요. 뭐 그러신지 모르고 전 혹시 사모님한테 무슨 일 생겼을까 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본론으로 가서 뭐예요? 내일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오시면 몇 시에 나오실래요? 나오시면 계약하시죠. 라고 했더니 사모님이 또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 사장님 젊고 좀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사장님 사무실에 매물을 내놨는데 요즘 시세가 6억 5천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싸게 후려쳐가지고 팔고 나서 중개 그 당시엔 중개 수수료죠. 네, 지금은 중개 보수지만 당시에는 중개 수수료 복비 받으면 좋아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복비 받으면 좋아요? 아니 사장님 사모님 6억 4천 맞아요. 6억 4천 무슨 소리예요? 내가 확인해보니까 6억 5천이 넘는데 6억 4천짜리 매물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요 그래서 저 6억 5천 이상은 받아야 되겠고요. 적어도 사장님 사무실에 거래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저 그날 뜬 눈으로 밤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하나예요. 빨리 잊어야지. 뭐 그거 말고 답이 없어. 빨리 잊어야죠. 이 상황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나요?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네.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물이 워낙에 귀하니까 어차피 다 양타 칠 생각으로 매물 잡고 있는 거더라고. 매물이 없는 게 아니야. 다 있는데 양타 칠 생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손님을 갖고 있는 게 더 힘이 세냐? 물건을 갖고 있는 게 더 힘이 세냐? 물건이에요. 자본주의 국가에 팔거나 임대할 사람이 없는데 사거나 임차할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즉 거래의 시작은 뭐로부터? 매물로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지. 매물로 시작. 그러니까 매물이 그만큼 중개업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가면 제가 차트 그려드릴 때 다시 나오는데 그게 이 백그라운드예요. 심지어 매물이 있으면 양타가 돼요. 근데 매물이 없고 손님만 있으면 나눠 먹어야 되죠. 반타. 즉 중개 시작은 뭐라고요? 매물 손님? 매물이라고. 매물. 그러나 이게 좀 더 지나면 아시겠지만 매물은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손님 작업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손님 작업하는 게 쉬우니까 거기에만 목숨을 걸어. 그러나 진짜 돈 되는 건 뭐라고요?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개업소가 성장을 해요. 그래야. 물건이 없으면 꽝이라고. 반쪽짜리 중개업소라고. 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만들기 어려워도 제대로 중개업을 할 생각이 있다면 뭐에 집중해야 돼요? 남들 다 하는 손님에 집중하는 건 당연한 거고 플러스 매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물에. 그런데 일선의 중개실무 가르치는 데서는 절대 매물 작업하는 걸 알려주지 않죠. 왜 알려주지 않을까요? 1. 안 해봐서. 2. 몰라서. 심지어 3. 자격증이 없어서. 4. 네.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 보면 써놨어요. 중개실무 교육을 받아야, 중개실무 교육 잘 가르치는 곳, 이런 거 살펴봐라 라고 해서 쭉 리스트 적어놓은 거 있거든요. 네. 그거 보면 그 요건 너무 중요한 요건이에요. 너무 중요한 요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통틀어서. 네. 보면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들 속이죠. 숨겨요. 그리고 자신이 마치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중개업 오픈해서 쫄딱 망하신 분들이 중개실무 교육하는 거예요. 전 이것도 실패를 교육하는 거라고 봐요. 네. 성공한 사람이 교육을 해야죠. 근데 성공한 사람 교육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겠죠. 네. 뭔가 저처럼 사명감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 아니면 안 하고 싶을 겁니다. 자기의 노하우를 뭐 하려고 알려줘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게 행운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해요. 아, 매매 못하겠네. 내가 생각해봐도 손님들이 나 통해서 거래 안 할 것 같고 명단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씨 어려울 것 같고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에는 이런 생각했거든. 아 이거 매매하면 계산기 딱 두들겨 보니까 한 달에 하나만 해도 먹고 사는데다 거기다가 씨 내가 처음 오픈할 때 나 그 생각했어. 나도 똑같이. 저도 이거 한 달에 하나 못하겠어 설마? 한 달은 며칠이야? 30일 동안에 세상에 매매 하나를 못하겠어? 못하더라고. 못하더라고. 그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남들 다 잘하더라고. 나만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진짜 뭐 한 대 때려 맞은 것 같은 그 느낌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물어보러 다녀요.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셨던 분이
33년 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되신 분이 21년 된 부동산이에요. 그 제가 21년 된 부동산 소개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모임이잖아요. 같은 부동산 모임이라서 이제 회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동산들 방문하면 편하게 얘기들은 주셨어요. 물론 제 나이에 제가 제일 막내죠. 상상도 안 되는 막내예요. 그분들 자식벌도 안 되는, 네. 그런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 사장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물건 날라갔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물건이 뭐였는데, 그래서 얘기해도 되나? 또 고민이 되더라고. 물건이 뭐였는데, 아 글쎄 몇 동 몇 호였나 일부러 좀 이렇게 안개를 쳐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대뜸 그 몇 동 몇 호 얘기하는 거지? 딱 얘기하시더라고. 그 얘기 무슨 뜻이야? 이미 알고 있더라고. 물건이 뭔지. 네. 그래서 뭐 꾹적꾹적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그 사모님 날라갔잖아.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장님?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한테 중개업으로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거 알려주기 전에 참 많은 본인의 경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개인적으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 경험. 뭐라고 하시냐면, 물건이 나오면 자기한테 보내줘서 공동중개하면 되고, 손님이 나오면 자기 사무실에 갖고 있는 매물이랑 같이 해서 공동중개하면 된대요. 그래서 중개업으로 성공하는 비법은 뭐라고요? 공동중개하는 거래요. 누구랑? 그거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건은 자기가 다 갖고 있고요. 손님도 다 아는 손님이야. 오래됐고 입지가 좋으니까. 네. 오이 김 사장님 이러고 살아. 그 동네에서. 그래서 깨닫게 되죠. 뭐? 저 사장을 이기는 건 힘들겠다. 불가능하겠다.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공동중개 안 된다니까? 공동중개가 안 된다고. 부동산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공동중개인데 공동중개가 안 돼. 왜? 매물도 저 사람이 다 있고 손님도 저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나하고 무슨 공동중개를 하죠? 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알겠어요.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그래. 그러면 전월세나 잘 하자. 일단 부동산의 시작이 전월세래. 그래서 사실 동기들도 많이 만나서 물어봤어요. 동기들 같이 공인중개사 공부해서 뭐 창업하셨던 그런 분들한테도 많이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다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개업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실수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볼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시간에라도 24시간 부동산 중개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단순 중개라는 영역에서 훨씬 뛰어넘어서요. 매물을 창출하고 고객을 창출하는 법까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